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 AI를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파이썬 트레이너 민스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은 혹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대신해 줄 내 분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간단한 코드로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대신해 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벌써 재밌죠? 그럼 우리 AI 기초 체력 쌓으러 떠나볼까요? 자,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인공지능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반복문의 개념과 반복문을 통한 실습 문제들 제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수업은 아마 정말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반복문이 뭔지 반복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요. 운동은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죠. 이처럼 프로그램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들은 너무 길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걸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로는 while문, for문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while문은 언제 쓰냐면 반복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 while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3번 반복할지 5번 반복할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or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 횟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요,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true일 경우에 실행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걸 while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while문 뒤에는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조건식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콜론을 사용하고 엔터 치면 마찬가지로 들여쓰기가 되면서 실행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while문 형식을 보니까 뭐랑 똑같이 생겼나요? 맞습니다. if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조건문에서 if만 while로 바꾼 것처럼 형태가 생겨 있죠. 그래서 이 while문은요,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건문에서 배웠던 문법을 그대로 들고와서 사용하되 원래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실행 문장을 실행했다면 이번에는 실행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한다 정도로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while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제가 흐름도를 쭉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while문의 흐름도입니다.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건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이 true라면 실행 문장, while문 안에 있는 실행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고요.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순간 실행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num이라고 하는 숫자에 1이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코드의 흐름을 좀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num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숫자가 담겨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반복문의 조건식을 만나거든요. 자, 현재 num이라는 변수에는 숫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이 3보다 작나요? 물어보는 거죠. 작죠. true이기 때문에 반복문 안에 있는 이 실행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실행했을 때는요. 일단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 출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출력문이 나오게 되고요. 자, 1이라는 출력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1에다가 1을 더해서 제가 1이라고 하는 숫자에 1을 더해서 어디에 다시 넣어주겠다.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넣어주는 거니까 num이라고 하는 변수는 2가 되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시 2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로 넘어가냐? 조건식으로 올라갑니다. 조건식으로 올라가서요. 2라고 하는 숫자가 3보다 작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직은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2라는 숫자를 출력해 주게 될 거고요. 출력하고 나서는 또 한번 num이라는 변수에 2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num이라는 변수엔 3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3이라는 변수가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3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num이라는 변수에 3이 들어있는 걸 출력하고 네, 마지막 반복을 한 후에 num이라는 숫자는 3을 넘어서서 4가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while문은 조건식에 해당하는 게 true일 경우엔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선생님, 만약에 조건이 계속 true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제가 그런 경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건이 true인 경우에는 계속 프린트문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한반복 안 돼요 라고 하는 프린트문이 컴퓨터의 연산 속도에 따라서 계속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모리를 소모할 뿐만 아니고 반복문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한반복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반복문을 빠져나가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요. 자, 제가 코드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while문에서 true 값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반복을 할 건데요. 첫 번째에 있는 무한반복 안 돼요. 출력. 두 번째에 있는 무한반복 안 돼요. 출력한 다음에 원래는 반복을 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뭘 만났냐?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났죠. 이렇게 되면 반복 실행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반복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만 알고 있어도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while문 첫 번째 실습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실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면 while문의 개념을 정말 잘 정립하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더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두 개의 정수가 0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할 거니까 두 개의 정수에 0이 들어오는 순간 브레이크 반복문을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의 정수에 0이 들어오는 선택지가 생겨났을 때만 브레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while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문이 있어야겠습니다. 맞나요? 그쵸? 조건문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짚어드리자면요. 첫 번째 정수 입력, 두 번째 정수 입력에서 사용자한테 정수를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input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 input 함수가 어디에 있으면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쉽도록 빨간색 선을 그어왔거든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위에도 반복, 밑에도 반복, 그 밑에도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다 푸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 while 실습 첫 번째 실습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파이썬 실습 4일차 반복문이라고 하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구글 드라이브에서 프렘 노트북에 접근하는 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그 전 거 복습하시고 오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반복문 실습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마찬가지로 실습 문제는 캡처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더하는 코드 작성할 거기 때문에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풋에서요. 첫 번째 정수 입력이라고 해서 값을 쓰고 int 함수로 묶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num1이라는 변수에 넣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정수라고 하는 것도 num2라는 변수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사용자에게 첫 번째 정수와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while이라고 해서 true 값을 적어주고 반복문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자, 제가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정수에 입력한 값과 두 번째 정수에 입력한 값이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작성해 놨을 경우에는 값이 num1과 num2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밑에서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도록 num1과 num2가 반복될 때마다 값이 바뀔 수 있도록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num1이랑 num2라는 값을 더한 값이 출력되도록 저는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 써서요. 두 정수의 합은 num1과 num2를 더한 값입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num1과 num2의 정수를 계속 입력받고요.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없다 보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더해주는 함수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한반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는 언제 넣어주기로 했냐면 자, 첫 번째 정수와 두 번째 정수에 각각 0이 들어왔을 때 0과 0을 더해봤자 0이니까 더하지 말고 그 전에 프로그램을 종료해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첫 번째 정수와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았는데 입력받은 값이 둘 다 0이네요. 라고 할 때만 종료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문을 이 상위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거죠. num1도 0이고요. and num2도 0이면 이란 뜻입니다. num1과 num2가 둘 다 0이어야만 조건문 안으로 들어오는 이 and라고 하는 논리연산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num1과 num2에 둘 다 0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는 break 반복문을 빠져나가 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코딩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코드를 보면요 많지 않습니다. 총 6줄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코드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실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저는 1과 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넘 1에는 1, 넘 2에는 2가 들어왔거든요. 자, 넘 1과 2가 둘 다 0이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품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프린트문을 출력을 해줍니다. 두 정수의 합은 3이라고 출력된 요 프린트문이 나오고 나면 while문이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13과 77을 입력해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정수가 모두 0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더해주고 또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이때 반복문을 종료하고 싶다면 첫 번째 정수와 두 번째 정수에 모두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어? 선생님, 저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브레이크문 바로 위에다가 프린트문 작성하셔가지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안내 문구까지 작성해 주시면 완벽한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while문 두 번째 실습도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 현재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를 한번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시작을 해가지고 주차별 감량 몸무게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할 겁니다. 1주차 때 얼마 감량, 2주차 때 얼마 감량 이런 식으로 쭉 감량 몸무게를 입력받다가 저의 현재 몸무게가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다면, 그러니까 현재 몸무게가 만약 90kg고 목표 몸무게가 80kg다라고 한다면 현재 몸무게가 목표 몸무게보다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몇 킬로그램을 달성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는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습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복되는 문장인지를 잘 고민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실습 캡처 화면 이렇게 네, 보실 수 있도록 코드에 붙여넣기 할 거고요.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만드실 수 있으면 사실 와일문은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 받아서 한번 주차별 감량 몸무게까지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몸무게니까요. n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현재 몸무게를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몸무게니까 목표를 꼴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몸무게. 자, 이건 마찬가지로 숫자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int 함수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는 처음에 설정하고 나서 변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계속 변하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점점 깎여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현재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다가 반복문 밖에 써 주시고요. while문이 true인 동안에는 계속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주차별 감량 몸무게, 주차별 감량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마찬가지로 주차별 감량 몸무게를 주차 감량 몸무게라고 입력받아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가 지날 때마다 주차별 감량 몸무게를 받아보고 싶다, 몇 주차가 됐는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값이 1로 초기화될 수 있도록 while문 밖에다가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이라고 값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안에는요, i 값이 들어가서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라는 변수에 1씩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1주차, 두 번째는 2주차, 세 번째는 3주차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다가 제가 프로그램을 초기화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할 때는요, i라는 변수에 다시 1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차별 감량 몸무게를 받았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now 현재 몸무게에다가 주차별 감량 몸무게를 빼서 갱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90kg에서 2kg를 뺀 게 다음 주 몸무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kg를 뺀 몸무게 88kg가 1주가 지나고 난 현재의 몸무게이기 때문에 현재의 몸무게에 계속 값을 빼가면서 누적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적이 쭉 되다가 반복문이 끝나야죠. 언제? 우리가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을 때, 즉 현재 몸무게가 목표 몸무게보다 낮아졌을 때 반복문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건문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내 현재 몸무게가 꼴보다 낮거나 같아진다면, 목표 몸무게이기 때문에 같아진다면 몇 킬로를 달성했는지를 출력해 줄 거고요. 자, 저는 now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주면서 몇 킬로그램 달성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도록, 즉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흐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드를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자, 저는 첫 번째로 현재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별 감량 몸무게를 week라고 하는 변수에 마찬가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몸무게에서 주차별 감량 몸무게, 제가 2kg를 뺐으면 2kg를 뺀 게 제 현재 몸무게가 다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90kg에서 2kg 빼면 88kg, 88kg에서 3kg 빼면 85kg,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돼서 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해서 빼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80kg에 도달했네요. 도달하거나 혹은 80kg보다 낮아졌을 경우에는 현재 몸무게가 80kg보다 낮아지셨네요. 현재 몸무게를 달성하셨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복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현재 몸무게는 90kg고요. 목표 몸무게가 80kg라고 가정을 하고 주차별로 이렇게 값을 빼다 보면요, 80kg보다 낮아진 76kg를 달성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는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while문 실습해 봤는데 재밌었죠? 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한 번씩 반복해 들으시면서 코드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